안녕하세요. 동북고등학교 강현식입니다. 신소재 강의 4차시입니다. 오늘은 초전도체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소재, 나노기술을 이용한 신소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는요, 여러분들 먼저 시험 준비를 위해서 정리할 거를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초전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임계온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임계온도. 임계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 한자라 임계, 어떤 경계에 가까워진다라는 그 뜻이에요. 이거를 좀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문턱이라는 뜻을 많이 쓰거든요. 문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쉽게 말해 여기 어떤 문턱이 있어서 내가 그 문턱 안으로 들어갈 때하고 밖으로 나갈 때가 다르죠.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방 안에 있는 것이고 문턱 밖에 여기 있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방에 아직 안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어떤 뭔가 갑자기 뭐 이렇게 상태가 확 변하게 되는 어떤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 그거를 임계라고 보시면 돼요. 임계란 뭐다? 경계인데 그 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여기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뭐 어떤 거, 그런 것 좀 이렇게 개념을, 이미지를 항상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공부하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맨 처음에 그러니까 오나스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한번 수은 아시죠? 수은. 액체 금속이라고 해야 되나? 수은을 한번 온도를 계속해서 낮춰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면, 그러니까 금속의 특징이 있어요. 금속은 온도가 올라가면 점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 전기 저항이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경향이 있어요. 철이건 뭐건 상관없어요. 여기가 흐르는 전기 저항이라고 아시죠? 전기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저항이라고 하는데, 전기 저항. 근데 이 전기 저항이 모든 금속들은 거의 모든 금속들은요, 점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기 저항이 커지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일까요? 온도를 점점 낮추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낮아지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니버스 안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물체의 온도는 한없이 낮출 수가 없어요. 한없이 낮출 수 없어요. 경계가 딱 여기 끝이 있어요. 근데 온도는요, 한없이 올릴 수는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도는 한없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몇 억도, 몇 조도, 몇 조조조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온도를 내릴 때는 한없이 내릴 수 없습니다. 딱 어떤 바닥이 있어요. 여기 이상으로는 안 내려가요.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273도씨, 섭씨 273도씨, 여기에요.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우리 유니버스에는 없습니다. 우리 우주에는 없어요. 네, 모든 건 여기에. 그리고 다 여기 되기 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도달하지 못해요. 근데 또 하나. 그래서 여기를 아예 새롭게 기준으로 놓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0K, 이 5K 아닙니다. 0이라고 나요. 여기를 0으로 기준으로 놓는 게 뭐냐면 0켈빈. 요걸 켈빈이라고 있는데, 요 단위를요. 온도 단위인데, 여기를 0으로 잡아가지고 온도를 재는 방식이 바로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절대 온도. 그때 단위가 뭐라고요? 켈빈이라고요. 켈빈이라고 읽어요. 켈빈 클라인 아니에요. 켈빈. 그럼 참고로 우리 섭씨라고 하는 거는 뭘 기준으로 놓은 거죠? 섭씨라고 하는 건 뭘 기준으로 해요? 물의 녹는 점 또는 어는 점, 그거를 기준으로 놓은 거죠. 근데 기준점이 다르다 뿐인데, 보통 이제 과학에서는 이 절대 온도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문제 나올 때는 아마 이 켈빈으로 보통 나올 텐데요. 단위가 섭씨로 좀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한없이 낮췄어요. 쭉 낮췄는데 수온을 낮추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전기 저항이 딱 뚝 떨어지면서 0이 됩니다. 뭐가요? 어떤 물질들은요, 수은과 같은 어떤 물질들은
한없이 내려가서 이렇게 쫙 일정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예, 이 시점이 옵니다. 어느 시점?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계 온도라고요. 임계 온도라고요. 임계 온도라고. 여기가 문턱이야. 쉽게 말하면 여기가 문턱이에요. 이 문턱을 넘어가면 갑자기 전기 저항이 어때요? 여기는 전기 저항이 0인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바로. 쉽게 말해서 이 임계 온도보다 온도가 낮을 때, 임계 온도보다 온도가 낮을 때,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0켈빈이겠죠? 0켈빈이겠죠? 온도가 낮을 때, 그때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가지는 어떤 물질들, 그게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전도체라고요. 그러면 0K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래. 즉, 저 임계 온도 아래로 떨어질 때, 임계 온도보다 낮은 그 상황으로 떨어질 때, 그때 뭐가 하냐면은 첫 번째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 초전도체 위에, 지금 사진 화면으로 나올 텐데,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놓으면요, 네오디뮴 자석 같은 자석을 놓으면요, 자석이 떠요. 물론 거꾸로도 됩니다. 자석을 놓고 초전도체를 위에다가 놓으면 어때요? 예, 이게 떠요. 떠. 이게 뭐냐면은, 서로 그러면 지금 무슨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석과 이 초전도체 사이에 반발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기적인 자석의 힘인데 자석의 반발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문제 이렇게 나오죠. 요 자석의 위에가 N극이에요. N극인데 N극이 위에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뒤집었어. 그럼 이제 S극이 되면 서로 붙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석을 위를 N극으로 놓든 위를 S극으로 놓든 상관이 없이, 뒤집거나 상관없이 항상 초전도체는 어떻다? 이렇게 자석 위에 뜬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예,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뜨는, 또 거꾸로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뜨는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언제 이때만? 임계온도 아래일 때만 그래요. 예. 즉, 요 상황에서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 상황에서만.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 아니에요. 요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효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전기 저항이 0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인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구리도선 같은 게 있잖아요. 전선에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전류가 흐르면요, 열이 나죠. 열이 나요. 왜 열이 나죠? 이 도선의 전기 저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서 이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만 합시다. 이 전기 저항 때문에, 저항하는 것 때문에 전류가 흐르다가 방해를 받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좀 이해하세요. 너무 자세히 하면 안 됩니다. 전기 저항이 그러면 0이라는 얘기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열이 안 난다는 얘기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전기 저항이 있다라는 거는 전류가 지나면서 뭐가 생긴다?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이 발생한다는 건 또 뭐죠? 이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열이 발생한다는 건요, 이 전기가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 100만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열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20 빠져나가면 여기는 얼마가? 80밖에 안 오는 거잖아. 이렇게 열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류가 흐르면서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여기선 뭐야? 전기 저항이 0이니까 열 손실이 없죠. 열 손실이 없으면 어떤 일이에요? 에너지 손실도 없다라는 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중요한 얘기. 임계온도 아래로 떨어질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바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초전도 현상이 어디? 두 가지 대표적인 거. 마이스너 효과. 뭐라고요?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위에 이렇게 뜨는 효과. 예. 그리고 전기 저항이 0이니까 열작용이 없고 에너지 손실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거 어디에다가 이용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전기 손실이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곳. 거기에 어떻게 해? 예. 거기에다가 특별히 이거를 지금 설치하는 전선으로, 초전도체를 전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요? 전기 저항이 0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다 전류를 0이니까 무한정으로 전류를 에너지 손실이 없이 무한정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전류를 무한정으로 흘려보내면 진짜로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전류로 인해 자석을 만들 수 있는데, 전류가 무한정으로 흐르게 되니까 어때? 이 아주 강력한, 무한대는 아니지만 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석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활용,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걸 어디에 활용하냐면, 자석이 초전도체 위에 뜨는 효과를 이용해서 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거죠? 네. 자기부상열차 들어보셨어요? 네. 떠다니는 열차, 자기부상열차를 좀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것도 만들 수 있을까? 아주 강력한 자석, 쉽게 말해 초전도 자석을 만들 수 있다. 네. 전류가 무한정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 즉 자석의 성질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기저항이 0이니까 전류를 무한정으로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센 자석을 만들 수 있는데, 초전도 자석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초전도 자석은 주로 우리 어디에 많이 쓰냐면, MRI 아시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찍는 거, 그 MRI가 뭐냐면 그게 바로 초전도 자석이에요. 초전도 자석. 뭐 이런 것들에 좀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전력 손실이 없는, 그러니까 아까 전기 저항이 0이라 그랬으니까 열작용이 없고 에너지 손실이 없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의 손실이 없는 초전도, 예를 들면 송전선, 이런 것들도 지금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전도체는 아마 이 네 개 중에서 액정, 반도체, 초전도체, 네오디듐 자석 중에서 가장 빈출 빈도가, 그러니까 가장 잘 나올 가능성이 큰 그 소재니까 한번 좀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은 초전도체는 뭐다? 임계온도라는 게 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임계온도.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기 저항은 작아지는데, 금속 같은 경우 주로 이제 금속에서 보통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뚝 전기 저항이 떨어지면서 0이 되는 그 순간, 그 문턱, 그때의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얘기한다. 임계온도라고 얘기한다. 다시 말하면 이때 임계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드디어 전기 저항이 0이 되고 또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계온도보다 높을 때는 어때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초전도 현상으로 마이스너 효과라는 기억하라. 마이스너 효과는 뭐냐면,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올려놓으면 어때요? 자석이 위로 이렇게 뜨는. 이거를 초전도체가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그런 성질 때문에, 즉 자석에 반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좀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걸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 자석을 위로 띄우는. 그럼 자석을 뒤집어도 어때요? 뒤집어도 뜨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석을 띄우는 그런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나중에 반자성이라는 그 성질로 배워요. 물리학원에서. 근데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저항이 0이 되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는 뜻이다. 이 하나, 둘, 셋, 요거는 다 같은 뜻이다. 그래서 어디에? 자기부상열차, 초전도 자석, MRI 같은, 심지어는 그 핵융합로 있잖아요.
우리나라 핵융합 하는 그 장치, K스타 같은 거기에서 핵융합로를 만들 때도 이 초전도 자석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이 없는 초전도 송전선 이런 곳에 쓰인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신소재, 거기로 한번 더 들어가 보죠.